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된 TSMC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증시에 전반적으로 온기가 번지지는 못했습니다.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그 안에서도 반도체주들의 반등이 시작됐고 제약바이오주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 외 단일가 매매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들 짚어보겠습니다. 광명전기가 삼성전자와 평택 수배 전반에 관한 단일 판매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95억 원 규모이고 최근 매출액 대비 약 6%입니다. 계약 기간은 어제부터 11월 4일까지입니다. 민테크가 배터리 수명 상태 추정 방식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특허명은 배터리 상태 추정 장치 및 방법이고 신속하고 정확하면서도 경제적인 방식으로 배터리의 수명 상태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민테크는 세계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글로벌 제재권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도어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안건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민 전 대표의 새 사내이사 임기는 다음 달 2일부터 3년간입니다. 앞서 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복귀를 요구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는 연장하되 대표직 복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다뤄봤고요. 시간의 특징주 5개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앞서 공시로 전해드렸던 광명전기가 현재 3% 넘는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광명전기의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방위주 현대로템입니다. 오전부터 시세가 몰리면서 4%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현재도 빨간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3주 앞둔 지금 트럼프 후보자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방산주들이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테크가 중국에서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러한 호재가 들리면서 현재 투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하락 마감했지만 현재는 5% 넘는 시세 뿜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LG 에너지솔루션의 미국 포드와의 공급 계약 이슈가 들리면서 LG 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한 민테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약바이오주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한국파마는 정규장에서는 소외된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시간 외에서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6% 넘는 급등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입니다. 어제는 급등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방산주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 마감하고 바로 전해진 소식인데요. 폴란드 대통령이 다음 주에 국빈 방한한다고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을 방문할 계획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유세백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 방산주에 좀 엄청난 긍정적인 모멘텀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저는 방사는 계속 좋다라고 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겠지만 지금 네. 안 좋을 수가 없다.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저는 방사는 지금 포트에 없으신 분들은 계속 지금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현대로템이라던가 달리고 있는데 탑승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래도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관망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을 탑승을 해도 되는 이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방위 부담금 관련해가지고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방산 업체들 그 가격 경쟁력이라던가 기술 경쟁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밀리지 않고 있고 지금 수출 국가들도 9개국에서 11개국으로 늘어나고 있고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거기에 24일 날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KT 전차라던가 아니면은 장갑차라던가 이런 것들의 수주가 만약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40만 원까지 지금 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는 이제 강산 4대장, 3대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있었는데 한국항공우주는 약간의 삐그덕거리는 그런 부침이 있었기 때문에 좀 주가가 탄력적이지 못했지만 이제 세 번째 주자로 현대로템이 치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증권가에서 7만 5천 원까지 가격대를 타겟팅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한 달 이내에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 지금 이렇게 지수가 밀리고 있고 파란불이 많이 보이는 이렇게 하락함이 많은 종목들이 있는 과정에서도 방사는 굉장히 시장에서 조용하게 거침없이 달리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저는 방산 관련 종목들 푸트에 일부 분할 매수로라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 시점에 포트에 방산주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부디 다음 주에 뭔가 잭팟이 터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갖고 계신 분들 전화 연락 이 소식 듣고 많이 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8월 2일 날 샀거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9만 6천 원에 사고 20%요. 오, 20%에 29만 6천 원이시면 수익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주식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어떻게 사놓고 보니까 이게 많이 올라가니까 좀 좋기도 하고 네. 어느 시점에 그거를 팔고 삼성전자를 좀 사볼까 해서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매도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께 이 부분 한번 상담 요청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뭐 42만 원, 43만 원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거든요. 시청자님 어느 정도 선까지 보시는 게 좋을까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는데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왜냐면 지금 정말 괜찮은 가격대에서 사서 네. 이제 팔고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네, 박수 쳐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아니 저는 네. 이게 주식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그렇게 고민이 되면요. 일단 사람이 고민이 될 때 한 번에 다 팔면 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중이 20%시니까 5%씩 매도를 좀 해보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일단 40만 원을 터치를 할 때 5% 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또 거기서 뭐 42만 원, 43만 원 거기서 5% 팔고 그 나머지 10%를 계속 끌고 가보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만약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연봉을 보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월봉을 좀 볼게요. 지금 2020년도에 주가가 15,000원이었거든요. 20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주가가 20배가 올랐다라는 것은요.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올랐어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영원한 우상향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기업이 안 좋다, 뭐 주가 빠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올 시기가 있다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 두시면서 내가 이걸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고 언제 특히나 뭐 주식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리스크를 줄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다 팔지 마시고요. 이왕 수익 중이시니까 5%씩 내가 목표가를 정해놓고 난 40만 원에 5%, 뭐 42만 원에 5%,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한 50만 원대 가면은 내가 나머지 다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40만 원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5% 정도를 팔고 삼성전자는 사지 마시고 반도체를 보시되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가진 기업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살 거면 지금은 일단 하이닉스를 사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보시면서 계좌 운영을 하시면은
또 앞으로 수익 더 챙기실 기회가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씩 익절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꿈님께서 하나 시스템을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2291원에 17%인데요. 요즘 살살 올라오고 있는데 소심한 매도가일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유세벽 대표님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마감 즈음에 또 공시가 나왔거든요. 빅텍과의 그런 양상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세요, 대표님.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체크를 못했는데 네. 우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과 우주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 유일의 그 고성능 영상 레이더 탑재재 동시 공급이 가능한 그런 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통신위성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아직은 유의미하게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방산 관련해서 방산의 어떻게 보면 후속주자 부대장격의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만 원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다 잘 기다리셨고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보게 됐었을 때 그 지금 기관들이 지금 7거래일 연속적으로 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업적으로 봤었을 때도 실적이 연간으로 봤었을 때 지금 23년도 대비해가지고 24년도에는 2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900억에서 2천억대로 지금 크게 증가를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가이던스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로 종합을 해봤었을 때 저는 무난하게 전고점이었던 24,000원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23,400원이 지금 전고점인데 여기 가격대까지 저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좀 셀링을 거기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올리시던가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여기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17,500원 라인만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좀 달고 싶어요. 그래서 17,500원이 무너지지 않는 한 좀 홀딩 의견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좀 더 그 이후에 24,000원 정도까지 타겟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갖고 계신 분들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이브가 주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장 마감 이후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히려 시간외에서는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유세벽 대표님께 좀 자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제이홉이 나왔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세 강하게 올랐는데 네. 이 소식과 함께 좀 하이브 주가도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까요? 하이브가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바닥에서 쌍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단기 이평선들이 중장기 이평선들을 골든크로스 보여주면서 이렇게 크게 튀고 있어요. 7% 가까이 오늘 상승을 해줬는데 여기에 거래량만 좀 붙어준다라면은 20만 원 가격대만 돌파가 된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한 24만 원 정도까지 가격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주가의 악재들이란 악재는 다 반영이 됐었던 것 같고 이제는 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단기적으로 이 여기에 지금 가격대가 19만 원 가격대 18만 7천 원 여기 가격대가 돌파가 됐었다라는 점 유의미하게 여기가 돌파됐다라는 거는 가려다가 못 갔던 이 자리를 여기 중앙 그 121선을 돌파를 했었다라는 점에 좀 저는 긍정적인 한 표를 주고 싶고 단기적으로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주가의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씩 우상향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될 것이다라고 가이던스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희망적이다. 그래서 엔터 관련해서 저는 솔직하게 약간 부정적인 시선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 중에서 탑픽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이제 완전체가 되어서 돌아올 이제 그 BTS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좀 대기하고 있는 하이브가 뭐
제일 최선호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까지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미국 증시 실적 발표 일정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기대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국내 증시 콘텐츠 업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에 핫한 흑백 요리사를 간단히 좀 예를 들어볼게요. 네. 흑백 요리사가 이제 그 콘텐츠리 중앙 산하에 있는 그 스튜디오 룰루랄라에 있는 그쪽 JTBC 쪽 산하에 있는 어떤 곳에서 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보시면은 근데 그 IP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넷플릭스에서 온전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지컬 백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런 흑백 요리사도 넷플릭스에서 출연료라던가 모든 제작비를 다 지원하고 IP를 고스란히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흑백 요리사가 흥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중앙 조금 올라가다가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IP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넷플릭스에 있고 그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를 좀 이해를 하시면요.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은 저는 좀 잘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콘텐츠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되겠냐라고 저는 본다면, 저는 지금 일단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저는 굉장히 좀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영화 콘텐츠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쇼박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 쇼박스가 7월 4일 날 3,185원인데 여기서부터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 8월 5일 날 국내 증시 급락했을 때 그 다음 이거래일 만에 다 회복하고 지금 계속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쇼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파묘가 1000만 영화 흥행을 했고, 지금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2017년도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매출 10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달에 박신양 씨 주연인 영화 사흘이라는 오컬트 영화가 또 개봉이 돼요. 근데 약간 파묘랑은 결이 살짝 다른데 이게 좀 예고편 보니까 조금 더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박신양 씨가 과연 어떤 연기를 보여줄까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영화가 어느 정도 흥행 가능성이 보인다고 한다면 이게 주가를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만약에 잘 나와서 내일 국내 증시가 열리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콘텐츠라던가 영화 제작 배급사, OTT 관련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쇼박스 같은 경우가 저는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위로 지금 파묘 때도 4,500원까지 갔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 4,500원이 완벽하게 돌파가 되면은 그때 과거에 오징어 게임 나왔을 때 진짜 이거 한 달도 안 돼서 2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연말까지 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지치신 분들은 이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도 호실적 예상되고 있는 만큼 컨텐츠 관련된 업종 관심 있으신 분은 쇼박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반도체 섹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가 저희 장중에 엄청난 호실적 발표했는데 지금 개장 전 거래가 시작됐는데 7% 넘는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세벽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간외에서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긴 하거든요.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종목 눈에 띕니다. 반면에 하나인더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데 내일 시장 반도체주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반도체가 지금 시점에서 좀 이제 괜찮아질 여지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뭐 하나인더를 좀 얘기를 했었을 때 지금 퀄테스트 통과 이게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HBM3 TC 본더 관련해가지고 한미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지위가 공고하잖아요. 독점적으로 SK 하이닉스 향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하나인더랑 지금 협업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퀄테스트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만 들렸다라면은 지금의 주가가 여기에 위치한 게 아니고 더 상단에서 위치하고 있을 텐데, 지금은 딱 뭐 뉴스가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뭐 말을 한 게 지금 아직 퀄테스트 통과 못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이슈가 딱
정확하게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하나인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주가 흐름이 횡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대장 역할을 해줄 것이고 SK 하이닉스도 긍정적이지만 하나인더스트리얼스는 조금 좀 시간이 다소 소요되지 않을까. HBM3 TC 본더 관련해가지고 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향으로 매출이 발생이 될 때 그때 유의미하게 지금의 가격대가 아닌 그 위에서 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일 당장에 뭐 반도체가 아주 반짝해서 빨간불을 켜고 불기둥을 뿜어낼 것이다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TSMC 하나만으로, 그리고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다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개별적으로 SK 하이닉스 양 그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아쉬운 대목이 이제 삼성전자가 28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일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희망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외국인들의 투심이 아직 살아나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 아무래도 미국 증시라던가 중국 증시, 여기가 오히려 더 투자의 매력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내일 좀 후실적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크게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주호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개장전 거래에서 TSMC가 강하게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내일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랑 2차전지 수급 대탈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테마단에서 올라갔던 거 오늘 초전조체도 움직였잖아요. 네. 그 수급들 내일 아마 반도체 쪽으로 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명확하게 숫자로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TSMC, 그러니까 파운드리 시장 쪽에서,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지금 TSMC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늘어나는데 삼성전자는 반대로 가고 있죠.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 AI 산업 자체가 돈이 안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를 TSMC는 지금 증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 TSMC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기술력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 삼성전자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거에 사과를 할 게 아니라 대책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는 지지부진할지언정 TSMC 이후로 지금 오늘 TSMC 실적 발표하고 움직였던 종목이 두산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두산이랑 이수페타시스가 장 막판에 움직였고, 특히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도 바로 상한가 직행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움직이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수페타시스랑 두산이랑 다 AI 가속기와 관련이 있고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두산 같은 경우는 동박 적층판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최근에 나온 리포트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회사의 매출의 95%가 PCB 기판이에요. 근데 그 기판의 대부분이 다 MLB 기판이거든요. MLB 기판이라고 하면 멀티 레이블 이런 기판을 말합니다. 다중 적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버에 들어가는 그 PCB들이 하나만 가지고서는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PCB를 여러 개 꽂아가지고 연결시키는 그런 식으로 서버에 구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수페타시스의 AI 가속계약 매출, 그 다음에 두산의 가속계약 매출, 그럼 보시면은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이 다 주가가 빠졌는데,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지금 9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사실 두산을 놓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나고 있고 엔비디아에 실제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이수페타시랑 대표적인 게 두산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미리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TSMC가 지금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라던가 애플이라던가 이런 팹리스 기업들이 지금 삼성전자에는 안 맡기고 TSMC에는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뭐 젠슨왕 대표가 블랙엘 지금 1년치 주문 끝났다.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엄청나다. 특히나 그 최대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도 지금 뉴스가 나온 게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에서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 그러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왜 할까요? 자기네들이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을 대비해서 서버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지금 그들 간의 경쟁과 싸움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 그리고 이 TSMC가 가져올 수 있는 그 파운드리 매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성장성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가진 기업들보다
하이닉스 밸류체인, 특히나 HM을 비롯한 AI 가속기에 대한 관련 기업들이 내일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고 오늘 TSMC 실적이 3시에 나오자마자 움직였던 종목들이 두산이랑 이수페타시스랑 에이징랜드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HPSP, 이오테크닉스, TSMC랑 고객사 이런 기업들이 내일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셔서 내일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데니 리님께서 맞아, 두산이 있었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 세이브 데이터님께서도 두산이 많이 올랐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주호 본부장님 말씀 주신 TSMC 향 종목들 내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TSMC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에이징랜드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55,600원에 10% 가지고 계십니다. 에이징랜드 오늘 상한가 가기는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아직은 조금 여력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 유세벽 대표님께 상담 요청드리도록 할게요. 추가적인 시세 가능할까요? 추가적으로 치고 갈 거다라고 지금 한 표를 얹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TSMC 호실적에서 유일하게 국내 유일의 가치사슬 협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징랜드가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8월 2일 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지면서 그리고 8월 5일 날 급락이 아주 크게 연출이 되면서 그 이후로 주가가 3만 원대에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했는데 지금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갭 상승이 한다라고 하면은 4만 원 위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4만 원에서 5만 5천 원 그 밴드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그 이제 기관이라던가 아니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솔직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서 많이 달려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4만 원 위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좀 가격 전략을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5만 5천 원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 다른 종목들 가지고 계신 것보다 에이징랜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대까지는 5만 6천 원대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징랜드 강력한 홀딩 의견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씩 보시길 바랄게요.